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도둑맞은 기분이 들어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끝이 나버린 느낌이랄까요?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대로 종료 휘슬이 울려버린 기분. 허무하죠. 문득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버나드쇼의 묘비명이 생각납니다. 그럴 수는 없죠. 망설이고 방황하다가 끝낼 수는 없어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오늘이니까요.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그 28번째 날로 함께 읽을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1인칭 단수입니다. 여자 없는 남자들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하루키의 신작 소설인데요. 책은 1인칭 시점에 나를 스쳐간 인연들이 어느 날 문득 환기되는 비현실적인 느낌과 관련된 8편의 단편으로 엮여 있습니다. 때로는 자전적인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설이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깝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하루키 월드 속 1인칭 단수로서의 나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먼저 말해두고 싶은데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그것도 직접 야구장을 찾아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합을 직관하는 것을 좋아한다. 야구 모자를 쓰고 내야석이면 파울플라이를, 외야석이면 홈런볼을 캐치할 글러브를 챙겨간다. 구체적으로 말해 나는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팬이다. 열광적 헌신적인 팬까지는 못 되어도 그럭저럭 충실한 팬이라고 할 만하다. 적어도 이 팀을 응원해온 세월 하나만은 누구 못지않다. 팀명이 아직 산케이 아톰스이던 시절부터 부지런히 진구구장을 드나들었다. 심지어 그럴 목적으로 구장 가까이 살았던 적도 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도 그렇다. 진구는 옛날부터 관중동원력을 그다지 과시할 일이 없는 평온하고 소박한 구장이다. 좀 더 솔직한 표현을 허락해준다면 언제 가도 거의 한산하다. 솔직히 말해 그 띄엄띄엄한 인구 밀도도 적잖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디가 됐건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구장이 늘 한산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팬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야쿠르트 스왈로스 구단이 너무 안 됐지 않은가. 안쓰러운 야쿠르트 스왈로스, 안쓰러운 진구구장. 그도 그럴 것이 거의 항상 홈팀인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응원석보다 원정팀 응원석이 먼저 차버린다. 그렇다면 나는 어쩌다 그런 팀의 팬이 되었을까? 대체 무슨 연유로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거쳐와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진구구장의 장기 지원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생겨먹은 우주를 가로지른 끝에 이리도 더덥고 침침한 별, 밤하늘에서 위치를 찾아내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별을 나 자신의 수호성으로 삼게 되었을까? 나는 교토 출생이지만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고베시와 오사카시 사이에 한신간으로 이사해서 18까지 살았다. 시간이 나면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한신 전철을 타고 고시엔 구장으로 경기를 보러 갔다.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한신 타이거스 친구들의 모임에 가입했다. 고시엔 구장은 누가 뭐라 하든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장이다. 외야의 천연잔디가 시야에 뛰어들면, 그 선명한 초록바다를 느닷없이 마주하면 소년인 나의 가슴은 소리나게 떨렸다. 마치 한 무리의 씩씩한 난장이들이 내 조그만 갈비뼈 안에서 번지점프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라운드에서 수비 연습을 하는 선수들의 아직 얼룩 한 점 없는 유니폼. 눈을 찌르는 순백색의 볼. 수비 연습용 배트가 한가운데로 볼을 쳐내는 행복한 소리. 맥주 판매원의 야무진 외침. 경기 직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스코어보드. 그곳에는 이제부터 전개될 줄거리의 예감이 가득하고 환성과 한숨과 노호가 소홀함 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다. 그렇게 내 안에서 야구를 보는 일과 구장을 밟기로 옮기는 일은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정확히 일체화되었다. 그래서 18살에 대학 진학을 위해 한신간을 떠나 도쿄에 왔을 때 나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진구구장에서 산케이 아톰스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 사는 곳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구장에서 그 홈팀을 응원한다. 내게 야구 관전이란 모름지기 그런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신에게 맹세하고 단언하건대 당시 아톰스는 약체 중의 약체였다. 스타 선수라고는 한 명도 없고 구단 살림은 척 봐도 가난했고 자이언츠전을 제외하면 관중석이 늘 텅텅 비어서 고풍스러운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뻐꾸기가 우는 꼴, 파리가 날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나면 진구구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혼자서 묵묵히 산케이 아톰스를 응원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훨씬 많았지만 나도 그때는 젊었고 외야 잔디에 드러누워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관전하고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것만으로도 그럭저럭 행복했다. 첫 우승을 했던 1978년. 그해 야쿠르트 스왈로스는 이때는 이미 야쿠르트 스왈로스로 팀명이 바뀌었다. 구단 창설 29년 만에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달성하고 여세를 몰아 일본 시리즈마저 제패해버렸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한 해였다. 그리고 그해 나 역시 29살에 처음으로 소설이라고 할 만한 것을 완성했다. 물론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인연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다. 그에 이르기까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10년 동안 나는 실로 방대한 거의 천문학적 횟수의 지는 경기를 지켜봐왔다. 다시 말해 오늘도 또 졌네 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여겨지도록 내 몸을 서서히 길들여갔다는 소리다. 그렇다.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긴 터널을 빠져나가듯 어둑했던 그 세월, 나는 홀로 진구구장 외야석에 앉아 경기를 관전하면서 심심풀이로 시 비슷한 것을 노트에 끼적였다. 소재는 야구다. 야구는 축구와 달리 플레이와 플레이 사이에 수시로 틈이 생기고 잠깐 그라운드에서 눈을 떼고 볼펜으로 종이에 뭘 쓰는 사이 골이 들어가 버리거나 하는 일도 없다. 상당히 느긋한 스포츠인 셈이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쓰던 때는 대개 유난히 투수 교체가 많은 지루하게 지는 경기일 때였다. 아, 그런 경기가 얼마나 빈번했던가. 참고로 시즌 맨 앞에 수록된 시는 이렇다. 우익수. 그 5월의 오후 너는 진구구장의 우익수비를 맡고 있다. 산케이 아톰스 우익수. 그것이 너의 직업이다. 나는 우익 외야석 뒤쪽에서 조금 미지근해진 맥주를 마시고 있다. 을에 그렇듯이. 상대팀 타자가 우익수 플라이를 날린다. 단순한 팝플라이. 높이 올라가고 속도도 없다. 바람도 잠잠하다. 해도 눈부시지 않다. 별거 아니다. 너는 양손을 가볍게 올리고 3m쯤 전진한다. 오케이.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볼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볼은 정확히 자로 잰 듯 너의 딱 3m 뒤에 떨어진다.
우주의 한 구석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때린 것처럼 콩 하고 메마른 소리를 내면서 나는 생각한다. 어째서 이런 팀을 나는 응원하게 됐을까? 그것이야말로 뭐랄까 우주 규모의 수수께끼다. 나의 야쿠르트 스왈로스 시집에는 이런 시도 실려있다. 왠지 몰라도 이 시기에 스왈로스가 가장 생생하게 정겹게 떠오른다. 구장에 가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 그림자. 초여름 오후의 낮 경기였다. 8회 초 1대 9인지 뭔지로 스왈로스가 지고 있었다. 이름도 못 들어본 6명째인지 뭔지 아는 투수가 투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또렷한 새 그림자 하나가 진구구장 1루부터 중견 수수비 위치 근처까지 초록잔디 위를 재빨리 지나갔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봤지만 새는 보이지 않았다. 해가 너무 눈부시다. 내가 본 것은 잔디 위에 떨어진 그린 듯이 새카만 그림자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 모양이었다. 이것은 길조일까? 아니면 흉조일까?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젓는다. 어이, 관도. 여기에 무슨 길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어쨌건 세상 모든 야구장 중에서도 나는 진구구장에 앉아있을 때가 제일 좋다. 1루 쪽 내야석이 아니면 우익 외야석. 그곳에서 잡다한 소리를 듣고 잡다한 냄새를 맡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좋다. 불어오는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팀이 이기고 있건 지고 있건 나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무한히 사랑한다. 물론 지는 것보다야 이기는 쪽이 훨씬 좋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경기의 승패에 따라 시간의 가치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1분은 1분이고 1시간은 1시간이다. 시간과 잘 타협해서 최대한 멋진 기억을 뒤에 남기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슬슬 오늘 밤의 경기가 시작될 참이다. 자, 팀이 이기기를 빌어보자. 그리고 동시에 남몰래 지는 것에 대비해보자. 그것들은 사사로운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한 쌍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와서 보면 약간 길을 돌아간 정도의 에피소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내 인생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어느 날 아마도 멀고 긴 통로를 지나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온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신기할 정도로 강하게 뒤흔든다. 숲의 나뭇잎을 휘감아 올리고 억새밭을 한꺼번에 눕혀버리고 집집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지나가는 가을 끄트머리의 밤바람처럼. 그렇게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1인칭 단수의 나로서 실제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다른 방향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여기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거울에 비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하루키의 말을 따라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아닌 지극히 나 중심적인 1인칭 단수로서의 저를 대입해 생각해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고는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를 찾아오는 그 시절의 기억들과 비현실적인 느낌들. 매 순간 수많은 선택들을 지나 모퉁이를 꺾고 뒷걸음질을 치며 지나온 나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곳의 나.
하지만 이렇게 실제와는 틀림없는 내가 문득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2020년의 마지막 책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새해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